삼성 갤럭시 폴드 5월 출시 취소, 6월 출시 연기, 7월 출시 미지수 미스터 크. 시간을 좀 더 달라. 근데 갑자기 일본 개꼬장 발동. 갤럭시 폴드의 운명은? 네, 안녕하십니까. 정곰전자의 정곰입니다. 지난 4월 삼성이 갤럭시 폴드를 출시하려다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은 흘러 7월이 되었네요. 만으로 따지면 거의 3개월이 다 되어가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출시하겠다고 했던 폴드는 소식이 깜깜한데 삼성이 갤럭시 노트 10을 출시한답니다. 보통 9월은 애플이 발표하는 달이고 하니 그들보다 한 달 먼저 발표해온 삼성의 행보상 당연한 수순이지만 아직 폴드가 나오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갤럭시 노트 10을 발표한다는 게 좀 앞뒤가 안 맞지 않나? 얘네들 어떻게 하려고 그러지? 갤럭시 폴드를 사기 위해 총알을 장전해온 저의 계획과는 아주 다르게 상황이 흘러가고 있는 상황인데 5월에 나온다 6월에 나온다 이야기가 돌다가 이제는 미스터 쿠도 언제 나올지 모르겠다 이러고 있네요. 지금 상황이 이 지경까지 온 데는 일본의 수작이 한몫을 했다는 분석이 살짝 아주 조금 얼리를 나오고 있는 중이에요. 일본의 반도체 핵심 소재 수출 제재 조치인데요. 한국에서 폰 만들어 출시하는데 왜 일본이 문제야 라고 하실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게 좀 심각한가 봐요. 일본이 수출 규제하겠다고 나선 세 가지 품목 중에 갤럭시 폴드에 들어가는 핵심 소재인 폴리이미드가 끼어있다라는 것이죠. 이게 뭔데? 사실 저도 잘 몰라요. 하지만 이게 플렉서블 디스플레이의 핵심 소재인 것은 확실히 맞습니다. 이 폴리이미드라는 성분 덕분에 갤럭시 폴드의 액정이 손상되지 않고 접혔다 펼쳤다 접혔다 펼쳤다 접혔다 펼쳤다 접혔다 펼쳤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원료를 일본이 수출을 규제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함께 수출 규제 대상에 오른 불화수소나 감광액 등도 스마트폰 및 전자제품 생산에 상당히 중요한 원료라고 해요. 이게 일본이 안 팔아! 라고 하는 건 아닌데 각종 핑계나 절차를 만들어 수출에 브레이크를 걸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심사기간을 무려 90일을 지금 두고 있는 거야. 제품 생산 타이밍이라고 하는 것은 특히나 첨단의 경쟁을 달리는 휴대폰 제조 산업에서 상당히 중요한 편이에요. 하지만 우리나라 자체에서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되지 않아서 일본의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맞이한 수출 규제 움직임은 전자제품 산업에 상당한 걸림돌이 될 걸로 보여지네요. 이 정책을 일본이 계속 유지할 경우에 우리는 매년 8월에 갤럭시 노트의 신품을 경험했지만 이젠 11월에 신제품 발표를 볼 수 있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이건 정말 산수계산하듯 한 거예요. 이거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설마 삼성이 이러지는 않겠죠. 자, 그럼 왜 일본이 이렇게 꼬장을 부리고 있는지부터 알아봐야 되겠죠? 그 이유를 알아보려면 2018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작년이죠. 2018년 말경 우리나라 대법원에서 판결이 하나 납니다. 일본은 일제강점기 시절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1억 원씩 배상하라는 판결이었죠. 강제징용 피해자분들에게는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셨겠지만 일본은 좋아했을 리가 만무합니다. 이에 따라 일본은 지난 1일 기습적으로 이러한 무역 보복 조치를 가했다는 것인데요. 이게 언론에서는 별 타격이 없을 거라고 좀 떠들고는 있는데 꼼꼼히 찾아보니까 이게 좀 문제가 심각해 보여. 왜냐하면 이러한 부품, 아까 얘기했던 폴리이미드, 불화수소, 감광제 이런 게 일본 수입 의존율이 90%래. 그 중에 70%인 항목도 있긴 한데 90%나 70%나 거의 전량 일본에 의한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정도로 해석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일본이 수출 심사에 90일을 걸어 제껴서 제때 우리나라에 물건 도착 못하게 하면 손해보는 게 한두 푼이 아니란 얘기가 되는 거예요. 당연히 물량이 제 시간에 도착할 리도 없겠죠. 폴리이미드는 그렇다 쳐도 불화수소니 감광액이니 하는 것들은 반도체 만드는데 정말 반드시 필요한 물질이라는 겁니다. 지금 당장은 쟁여놓은 것들이 좀 있으니까 별 영향은 없을 거야 라고 말들은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반도체 생산량 엄청나잖아요. 그거 조만간 동날 거 불보듯 뻔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사용하는 전자제품들을 공급해주는데 필연적으로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스마트폰은 물론이고 모니터 전자제품 따위들을 국내에서 제때 생산하기 굉장히 까다롭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세척액 따위 하나 없다고 이거 반도체 못 만들겠어?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반도체 생산 공정에서 재료 하나 없으면 전체 공정이 돌아가지 못한다고 하네요. 이게 비단 스마트폰이나 완성형 전자제품에만 적용되는 문제가 절대 아니에요. 소위 파운드리 산업, 그러니까 반도체 부품 생산에도 큰 타격이 올 수 있다는 건데 전세계 반도체 생산 기업 중에 손에 꼽히는 기업 중 하나가 삼성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못 만들게 된다고 하면 전세계 컴퓨터나 기타 전자제품들의
반도체를 공급하기가 어려워지겠죠? 그렇게 공급하기가 어려워지면 해외 대기업들은 다른 회사에게 수주하게 되겠죠? 해외 대기업들이 다른 회사에 수주하게 되면 삼성의 매상이 떨어지겠죠? 삼성의 매상이 떨어지면 삼성이 망하겠죠? 삼성이 망하면 우리나라도 망하겠죠? 라는 개소리는 할 필요가 없는 거겠죠? 네, 안 망합니다. 하지만 회사가 망하고 안 망하고를 떠나 대외적인 주력 수출 품목에 직접적인 타격이 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 경제가 안전할 거라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는 것이죠. 자, 이 표를 한번 볼까요? 여기서도 볼 수 있듯이 우리나라 탑 찍고 있는 분야가 전기, 전자 관련 제품들이에요. 우리나라 총 수출 금액의 3분의 1을 차지하죠. 이거 여기서 휘청거리면 우리나라 전체 경제가 휘청거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삼성 망해서 휘청거린다가 아니라 전자제품 못 만들어서 휘청거릴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사실 일본의 이런 움직임을 우리도 예의주시하고 있던 터라 상당한 물량을 확보해둔 상태라고는 합니다. 문제는 이 물량을 다 소진했을 텐데 정부가 나서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제적으로 좀 해결을 좀 해주던가 아니면 국내에서 이 물질들을 생산하도록 기반시설을 확충하던지 아니면 기반산업을 좀 이렇게 육성하던지 해야 할 텐데 그건 또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일이다 보니까 원활하게 공급될 물량 다 소진되기 전에 국내 공급처가 생길지 안 생길지는 알 수가 없는 노릇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90% 이상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한테 뭔가 어떻게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이거 좀 빡치는데 좀 그러네요. 일부에서는 일본도 이 상황을 장기적으로 끌고 가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수입하는 해당 원료들의 가치만 해도 1,000억 원대에 이르는데 만일 우리나라에서 이 품목들을 대체할 만한 대안을 찾아낸다면 일본도 손해를 피해가기는 어려울 거예요. 일본도 아마 눈치 작전 펼치느라 눈알 돌아가고 있을 겁니다. 결론적으로 삼성 갤럭시 폴드의 출시가 일본의 핵심 소재 수출 제재에 따른 문제라고 볼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이것이 장기화될 경우 삼성의 플렉시블 디스플레이를 적용한 스마트폰의 생산 및 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은 불보듯 뻔한 일로 보여지네요. 근데 이거 좀 생각하면 할수록 빡치네 이거. 마땅히 받아야 될 손해배상금 달라고 얘기한 건데 그것 때문에 지금 뒤통수를까? 이 새끼들이 아주 그냥. 그나저나 갤럭시 폴드가 노트 10 출시 이후 나오면 시장을 자가잠식하게 될 가능성이 좀 있는데 이거 아무리 생각해도 갤럭시 노트 10 나오고 나서 몇 달 더 있어야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아무래도 갤럭시 폴드는 물 건너간 것 같지요?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전 이 세상의 모든 굴레와 근데 콘텐츠 만들던 도중에 제보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갤럭시 폴드가 7월 3일부로 통신사 판매 전산에 등록이 됐다는 얘기예요. 7월 중엔 나올 수 있을까 모르겠네요. 여하튼 여기까지 점검전자의 점검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여기까지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실만 하잖아? 눌러주신 분들 또 누르면 안 된다? 그리고 알람 설정 꾹